정한님 번역 중국 괴담 미친 마씨의 이야기 2부. 지난 이야기에 이어 미친 마씨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굉장히 기괴했던 사건 중 하나이지만 그 내막이 밝혀지지 않아 찝찝하고 허무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방학을 맞이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씨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조씨와 미친 마씨가 싸우고 있었고 몇 사람이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아니 이 양반이 얼른 꺼져! 이 미친 짓을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란 말이야! 아이 그만하시게 조씨. 어딜 감히 와서는 날 미치게 만들잖아. 화난 듯 소리 지르는 조씨를 주민이 말리고 있었는데 마사이가 끼어들며 말했다. 내 말 들어. 자네가 손댄 남의 물건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걸세. 뭐라는 거야? 닥치지 못해! 조씨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미친 마씨를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고 조씨, 저 사람 미쳐서 저러는 걸 뭘 그리 화를 내나? 아니 저 인간이 속을 뒤집잖아. 당시의 동네 사람들은 왜 이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인지, 조씨가 왜 미친 마씨를 때리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이 미친 노인네가 며칠 내내 집 앞에 와선 미친 소리를 해대면서 날 화나게 만들잖아. 이젠 더는 못 참겠다고. 조씨는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늘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 오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는 이유를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며칠 전에 조씨와 그의 부인이 집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밖에서 막 욕짓거리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댔으면 이 갖다 줘야지. 안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세.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침부터 이 소리 우리 집 앞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설마. 아니야, 분명히 우리 집 앞이야. 당신 얼른 나가봐요. 에이, 알았어. 조씨가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보니 아내의 말대로 한 남자가 자기 집 앞에 서선 큰 소리로 욕짓거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미친 마씨였다. 마씨 아저씨?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 와서 그런 재수없는 말을 하다니. 조씨는 마사이가 미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남의 물건 훔쳤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안 그러면 자네들 다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미친 마씨의 말은 실제로 듣기가 거북스러웠다. 이 말은 조씨의 집이 모두 도둑이며 남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이니 말이다. 남의 물건 돌려주지 않음 자네 집은 망한단 말일세. 이런 소리를 어느 누가 참아낼 수 있겠는가. 조씨의 말을 전해 들은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마씨 저 사람 정말 미친 건가? 내 생각엔 그냥 단순히 미쳤다기보다 도력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관건은 미친 마씨가 전에 안 좋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완전히 미친 소리라고 여기지는 않은 듯했다. 아니 그렇다면 조씨 저 친구가 남의 물건을 가져왔단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각종 뒷말이 오고 가며 대부분 미친 마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얼른 갖다 놓으시게. 스스로 안 좋은 일을 자초하지 말란 말일세. 아니 미친 노인네가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누구 물건에 손댔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했다. 이 풍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발동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으며 조씨는 우라통이 터져 미칠 지경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자신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마다 와서 저렇게 허튼 소리를 하니 내 저 인간을 안 때릴래 안 때릴 수가 없다고.
늘 아침마다 찾아와 허튼 소리를 해대는 것이 조 씨는 견디기 어려웠고 그렇게 그를 몇 대 때린 것이다. 조 씨의 말을 듣던 주민이 조 씨에게 말했다. 저 노인네 하는 말이 그냥 미친 소리만은 아니라고. 한번 잘 생각해보게. 어디선가 자네도 모르게 남의 물건 가져온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말일세.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신도 얻어 터지고 싶어? 꺼져! 전부 꺼지라고!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버럭거는 조 씨의 말에 주민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뭐야, 왜 저러는 거야? 그러게 수상하지 않나? 뭔가 찔리는 게 있나 봐. 다들 조용히 하고 가자고. 더 있다간 우리도 뭔 짓을 당할지 모르겠네. 그러세, 다들 돌아가서 일이나 합시다. 주민들은 다들 옹성거리며 조 씨의 집에서 벗어났다. 그날 저녁 3명의 주민이 모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다. 화두는 당연히 조 씨의 집에 대한 이야기였다. 며칠 전에 말일세, 내가 이상한 걸 봤어. 우리 집 논이 저기 산 쪽에 있잖아. 그날은 좀 늦게까지 김을 매느라 어두워서 집에 가는데 말이야. 저 앞에 웬 사람이 등에 뭔가를 메곤 삽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 내 호기심이 발동해서 뭔가 하고 따라가 봤지. 아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조씨더라고. 등에 메고 있던 포대를 보니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도 궁금했어. 아무튼 조씨가 좀 깊숙한 수풀 속에 가선 땅을 깊게 파고 포대에 있던 것들을 죄다 땅으로 부었는데 그것의 정체가 뭐였는지 알아? 자세히 보니 죽은 개와 몇 마리의 죽은 닭이더구만. 뭐야? 죽은 개와 닭 몇 마리였다고? 아니, 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상태를 보아하니 뭔가의 공격으로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고. 공격을 당했다고? 응. 혹시 마씨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자네들도 알지? 그 양반 과거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미친 마씨는 원래 좋은 기와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아내가 병으로 죽고 그들 부부에겐 자식도 없어 그 후 홀로 집에서 살며 외롭게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짐을 싸고는 사당으로 이사를 나간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미친 마씨의 집이 붕괴되었던 것이다. 마씨가 이사를 나가 집에 아무도 없었기에 정말 다행인 일이었다. 그 후부터 동네 사람들은 마사이가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가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기기도 했다.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미친 마씨는 또 조씨의 집 앞에 있었는데 그날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가슴 아프게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조씨와 그의 처가 죽어 조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 미안하네. 이젠 더 이상 자네를 도울 수가 없네. 빤히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이 소리를 듣고 몇 명의 주민들이 달려왔다. 아니, 마씨, 뭔 일이에요? 왜 그래요? 다음 생에 환생하시게 날 탓하지 말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요? 아저씨, 대답 좀 해주세요. 미친 마씨는 여러 주민들이 닥달하듯 질문을 해도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는 혼자 알아듣기 힘든 말로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해보세. 뭔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일단 들어가 보자고. 3명의 주민들이 조씨와는 중마고우였기에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뭐야, 집에 없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딜 간 거지? 뭐 논으로 간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이것 보게. 이 주방에서 밥을 한 흔적도 없잖아.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세 사람은 더 불안한 마음이 들어 허둥지둥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정말로 부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논밭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조씨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로 간 거야?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간 거 아닐까? 다른 지역? 뭐 친척이나. 이 사람아, 조씨가 친척이 어디 있나? 그리고 안 사람도 이 동네 사람인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마씨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 그 사람이 뭘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급히 미친 마씨에게 달려가 조씨 부부의 행방을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마사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동네 아녀자 한 명이 뭔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냈다. 그러고 보니 이런 일이 있었네요. 뭔데요? 일주일 전에 조씨 논 옆에 옥수수 밭이 있잖아요. 조씨 부부가 그쪽 땅 한 부분을 파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뭐라고요? 그 옥수수 밭은 조씨 게 아닌데. 주민의 질문에 마사이가 끼어들며 말했다. 조용히 하고 듣기만 해. 계속하시게. 끝났어요. 제가 그날 자전거 타고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때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서둘러 가느라 그 후의 일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구만. 예? 뭔 말씀이신지. 자네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삽을 챙겨서 날 따라오게. 저기 돼지피도 좀 챙겨야 되는데. 세 명은 미친 마씨의 말대로 삽과 돼지피를 조금 얻어 문제의 장소인 옥수수 밭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미친 마씨의 지시에 따라 세 명은 조씨의 부부가 팠다는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곳에 의외의 물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100년이 넘어 보이는 관이 하나 있었던 것이다. 뭐야 이거? 아니 이곳에 왜 이런 것이 있지? 세 명이 관을 열려고 하자 미친 마씨가 말렸다. 왜요? 잠시만 비켜봐. 예? 비키라면 비켜. 예. 세 명은 물러났고 마씨는 돼지의 피를 땅 아래 관이에다 뿌리며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주문을 중얼대고는 세 명에게 관을 열어보라는 손짓을 했다. 세 명이 황급히 관으로 달려가 열고는 그 안을 보고 나서 악소리를 질러대며 엉덩방아를 찌으며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 그 관 안에는 어제 실종되었던 조씨 부부가 피부가 검게 변해 강씨의 모습으로 서로를 껴안은 채 누워 있었다. 보아하니 부부의 시신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였으나 피는 모두 빠진 것으로 보였다. 이런, 이제 감이 오는구만. 감이 와. 마씨, 뭔지 알면 좀 얘기 좀 해줘요. 아니, 말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만 수련을 하러 가야겠네. 요괴와 마귀를 쫓아 정도를 바로잡아 도와줄 일을 할 거야. 저 노인네가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그때의 사건은 이렇게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마씨가 도통 입을 열지 않으니 말이다. 경찰의 조사에서도 타살의 흔적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조씨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어 화를 당할 거라 했던 것, 그리고 주민들이 목격한 조씨 부부의 수상한 행동과 미스터리한 끔찍한 죽음. 과연 그 내막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미친 마씨만이 알고 있겠지.